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과정 혹은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상단전이 먼저 열려있는 분들,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상단전이 먼저 열리는 케이스라서 그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상단전이 먼저 열렸는 분들이 이 상단전 기운이 하단전으로 내려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원래 그게 뒤에 동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앞으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머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게 내려올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체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4개 정도의 그 구멍이 있습니다. 등 쪽에, 가슴에. 그래서 그 구멍이 평소에 각각의 어떤 그 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즉 막혔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삶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일부러 막아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주로 상단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등의 대추혈 위쪽에 있는 그 혈과 그 다음에 뒤에 옥침이 있는 귤을 막아놓고 씁니다. 그러면 밑에 동맥에서 올라가는 기운이 좀체 잘 안 올라가고 백회 쪽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귤을 막아놔도 앞부분에서도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지그재그식으로. 때문에 상단전이 먼저 개발되신 분들은 적대적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호흡이나 화두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집중을 할 때 몸을 왜곡해서 쓰는 특정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주로 횡격막을 위로 당겨 올린다든지 아니면 목에 힘을 준다든지.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집중이 잘 되는데 오랜 시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호흡을 할 때 호흡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기감에 먼저 신경을 쓰십시오. 저와 같이 무드라 수행했던 분들은 특히 이 기감에 먼저 신경을 쓰시고 그 기감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 혹은 몸 안에서 순환하는 부분을 마음, 의식작용으로 쭉 관하다가 그 위에 호흡을 살며시 얹으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으로 그 기를 일으키고 기를 따라가고 하는 그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몸에 힘을 빼고 몸 안을 그저 관하시고 의식을 편안하게 느긋하게 관찰하시면서 그 명문과 단전 사이를 느긋이 관하시다 보면 혹은 그 의식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기 기운이 따라 돌게끔 되어 있고, 그 따라 도는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의식으로 순환시키는 과정 안에 그것이 이 미미하지만 혹은 몸 안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크게 이렇게 압력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 그 도는 기감과 호흡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십시오. 절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수행할 때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죠. 그 내 동작 자체의 그 기운만 느끼죠. 그리고 그 기운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래 위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서 대주천을 하든 소주천을 하든 그렇게 되는데, 그 기운이 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도록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돌면 그 다음에 위로 조금씩 올려보냅니다. 그걸 지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장단전에 있는 기운과 하단전에 있는 기운이 마치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교차하듯이 순환이 될 때를 느낍니다.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걸 이렇게 살짝 당기는 느낌도 나요. 장단전에 있는 기운이 하단전에 있는 기운을 마치 이렇게 자석에 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내려가고, 밑에 있는 기운은 그에 화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이렇게 도는 걸 느낍니다. 그거를 호흡으로 조절하기보다 의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상단전이 먼저 열리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으로 이렇게 또 상단전과 하단전에 있는 기운이 순환이 된다거나 혹은 이것이 서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반응에 맞춰서 호흡을 같이 해보십시오. 호흡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호와 흡, 그 사이에 끊어진 그 자리를 지그시 느껴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 뱃속처럼, 어머니 뱃속처럼 호흡하고 생각하라. 내 어머니 뱃속에서는 호흡 없이도 호흡을 했습니다. 기식을 했죠. 이 기감이 순환을 하고 그 기감에 호흡을 살며시 얹을 때 기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을 느리고 호흡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거니와, 기감을 먼저 느끼고 그 기감에 부드럽게 호흡을 얹어서 기식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더 빠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 천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골과 꼬리뼈 의식을 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골과 꼬리뼈라고 하는 이 뒤쪽에 있는 의식이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신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장은 선천의 기운을 쓰는 겁니다. 후천의 기운은 위와 비장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의식 정보들은 신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장의 기운은 뒤에
척추, 천골, 꼬리뼈 쪽을 또 그쪽에 뿌리를 두고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장의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선천의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자극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동맥을 순환시켜서 다시 이것이 인맥으로 왔을 때 후천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장은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상의 의식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측께서도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고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생사윤회를 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인과에 들지 않겠노라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 기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의 부모의 태중에 들기 전에 그 많은 정보들이 과연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즉 선천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동맥, 신장, 꼬리뼈, 천골과 관련해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다가 아주 엄청난 굉장히 원초적인 공포와 그리고 아주 아주 참 난감할 정도의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모습을 볼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 생명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성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기억이 천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골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업이라는 것, 윤회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애고를 발현시키는 일련의 그 생명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그리고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 권력이든 뭐 성욕이든 식욕이든 그런 어떤 투쟁의 본능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축적된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천골과 그 동맥 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나의 그 근본 의식들, 이 부분을 먼저 정화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 과정 안에 분명하게 빙의치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의식들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장의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흡을 열심히 해도 신장의 기운이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감정을 담는 메모리예요, 메모리. 등골이 서늘하다. 우리 무서울 때 등골이 서늘하다라고 하죠.
등골이 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등골이라고 했을 때 그 등골을 주관하는 부위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스크, 허리가 아픈 분들은 심장이 먼저 망가지고 난 이후에 그 증상이 서서히 옮겨가다가 어깨로 갔다가 그것이 허리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할 때는 디스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신장의 기운 자체를 다시 복구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를 앓는다든지 혹은 뭐 정말 등골이 서늘해진다든지 등뼈가 휜다든지라는 그런 것들의 의식 정보가 이 신장과 천골 쪽에 저장되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이 신장의 기운을 텐션업을 시키면 긍정적인 기운을 쓸 수 있습니다. 기천에 보면 반탄신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탄. 신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가장 단순한 동작으로 신장의 기운을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는 건데, 다른 모술에도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의식을 정화시킬 수 없다라면, 그냥 어떤 몸짓으로라도 신장의 기운을 개선시키는 것, 혹은 변화시키는 것이 이 수행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회음을 통해서 축적된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장의 기운이 혹은 천골의 기운이 천골 쪽에서 기운이 순환이 되어줘야 이것이 밑에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됩니다. 이 회음은 제가 경험하기에는 백회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전이 먼저 열려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백회도 같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단전 백회와 회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앞뒤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작용,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흡을 하는 것인데, 호흡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마음속으로, 영문에서 기회 쪽으로, 기회에서 다시 회음으로 이걸 이렇게 돌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돌 때 거기에 호흡을 같이 싣고 그 실어놓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뒤에 신장이나 혹은 이 동맥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끔 그러면서 그 꼬리뼈 혹은 천골에 자연스러운 진동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천골이 풀리고 나면 수행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상단전이 하단전으로 내려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 몸 자체의 기운이 순환되는 것이 훨씬 다르고 수행의 차원 또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기존의 선도에서 이야기하는 수행 방법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라서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상단전이 먼저 열려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때 상기 없이, 상기증 없이 이 대주천, 소주천, 그리고 그 다음 수행들
그 다음 수행, 제가 빈몸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빈몸이 어느 정도 이 임동맥 순환을 하고, 그다음에 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몸에 있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몸 밖으로 밀려납니다. 몸 밖으로. 그래서 정말 그 과일이 익어서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내가 크게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거 밖으로 밀어내야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가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같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 몸 안에서 느껴지는 빈 몸을 몸 밖으로 밀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은 그 전도에서 하는 양신과는 조금 달라요. 양신과 달리 이것은 일종의 분신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체이터라고 또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주는 기로 가득 차 있고 기는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와 그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현생 인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고 그 정보와 기가 현생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만들어진 우리 몸 안에 그 정보와 그 기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내가 다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도 경험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귀신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쪽 차원의 어떤 고차원 존재들이 몸을 어떻게 형성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시게 되는 그 경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걸 경험하셨던 분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들의 몸, 그들이 몸을 어떻게 형성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전설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게 전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의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제가 상단전이 먼저 개발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저와 같이 상단전이 우선 개발되신 분들은 굳이 이 호흡에 그리고 내 의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기보다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기와 그 기의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나의 의식과 하나로 합쳐서 물질화된 몸이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폐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이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기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 이 등 쪽의 기운을 쓸 때가 엄마 뱃속이고 태어나고 난 이후가 이 앞쪽에 이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통력을 발휘할 때, 현생에서 신통력을 발휘할 때, 초능력을 발휘할 때는 다 중단전 기운을 씁니다.
근데 이 중단전 기운을 쓰기 전에 내가 나의 과거, 그 이전의 어떤 정보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분명하게 뒤에 신장의 기운, 천골의 기운, 그 꼬리뼈, 미려의 어떤 기운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 중단전 기운으로 넘어오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개발하시면 또 다른 하나의 수행의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것이 확실한지 부처님께서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고 바로도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다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경우들을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